물만 마셨는데도 붓는 분들, 이 한 방울 넣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붓는 분이 계십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고 얼굴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웠던 분이 단 하나만 바꿨더니 몸이 변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 한 꼬집이 수분 순환을 바꾸고 장을 청소하고 해독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물만 마셔도 붓던 그 사람 이야기. 김현숙 씨는 67세입니다. 은퇴 후 시골집에 내려와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반지도 잘 안 들어가고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물을 줄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더 붓고 다리는 무겁고 밤에는 화장실도 2번은 가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병원에 가봤습니다. 신장 수치도 정상이었고 혈압도 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이뇨제만 처방받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죠. 운동 좀 더 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들었고 문제 해결은커녕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을 줄이면 붓기가 빠질까 싶어 물컵을 하루에 2번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붓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변비도 시작됐습니다. 무기력하고 밤엔 깊이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셔도 이러니 나는 이제 해독이 안 되는 몸인가 봐. 그녀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현숙 씨, 물에다가 진짜 소금 한 꼬집만 넣어봐요. 그게 진짜 몸 해독이래요. 현숙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소금? 짠 게 문제인데 그걸 물에 넣으라고? 하지만 며칠 뒤 별 수 없이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 의심을 안고 마셨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꺼풀이 덜 부었고 아침에 손가락이 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되자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한 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오랜만에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내 몸을 다시 돌리는 물이었어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에 그 한 꼬집. 그게 저를 바꿨어요. 파트 2. 물이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물을 마시면 몸이 해독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마실수록 더 붓고 더 피곤해질까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좋은 물을, 그것도 정수까지 해서 마시는데 오히려 손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에 화장실까지 자주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상을 보통 사람들은 순환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만 마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금 없이 물만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물을 잘 못 흡수합니다. 물을 마시면 바로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계속 마시면 몸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포 밖 조직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붓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혈관이나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 바깥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몸이 무겁고 붓고 심지어 숨이 차거나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쓸모없는 물을 계속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수분은 흡수가 안 되고 필요 없는 물만 넘쳐서
밤에 화장실만 자주 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수분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장도 말라가며 변비가 시작되고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 피로, 무기력, 두통,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물을 마셨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양이 아니라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소금 한 꼬집, 그것도 아무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소금입니다. 파트 3. 그저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잔이 몸을 바꿨습니다. 김현숙 씨는 아침마다 따소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이 아닙니다. 40에서 4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한 꼬집을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은 다음 빈속에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낯설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3일, 5일, 7일 그녀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붓기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덜 부었고 손가락 마디가 더 잘 움직였습니다. 물만 마셨을 땐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웠는데 소금 한 꼬집을 더한 물은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몸이 흡수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배변 활동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원래 아침마다 변비로 고생했지만 따소물을 시작하고 나서부턴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생기며 변을 보기가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준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아침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따소물을 마시고 나면 안에서부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땀이 더 잘 나고 화장실도 더 편하게 가고 무엇보다 잠이 덜 깨는 그 느낌이 사라졌죠. 이런 변화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연요법 병원에서는 소금물 해독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미네랄 소금 따뜻한 물을 이용한 순환 개선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자료에도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 노폐물 배출과 수분 재분배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일반 정제염은 단순한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미네랄 소금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신경계와 림프 순환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꼬집이 바로 물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인 셈입니다. 파트 4. 따소물 한 잔에 담긴 해독의 과학.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해독이 되기 위해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전해질 균형입니다. 물속에 아무것도 없이 마시는 순수 정제수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투압 불균형을 만들어 몸속의 전해질 농도를 무너뜨리고 세포 밖으로 물이 몰리면서 부종, 어지럼증,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 소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세포 간 수분 이동을 조절해 림프 순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 처리와 면역 순환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림프 흐름이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간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림프의 순환을 다시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서울대 병원 발표에 따르면 40에서 45도의 미온수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소장의 수분 흡수를 도와 노폐물 배출을 빠르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이 들어가면 장내 삼투압이 안정되며 연동운동도 활발해져 변비와 장우열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미네랄 소금은 신장의 수분 재흡수 작용을 조절해줍니다. 단순히 이뇨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고 필요 없는 수분은 배출하도록 스마트한 조절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자료에 따르면 전해질이 균형을 이룬 따뜻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빠르게 수분 흡수를 경험했고 소화 기능과 배변 활동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소금이 정제염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남긴 것이고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네랄 소금, 특히 자연 방식으로 만든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몸속 전류를 흘려주는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수분의 흐름을 바꾸고 나트륨의 작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해독은 소금 없는 물이 아니라 소금이 있는 따뜻한 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몸은 물보다도 물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트 5. 소금 한 꼬집 해독의 첫걸음이 되다. 김현숙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자기만의 루틴을 지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컵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마십니다. 그 한 모금이 몸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순환을 다시 흐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느낀 변화는 단순한 붓기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개운함, 변비 없이 편안한 배변, 밤새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장과 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이 흡수율을 가장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의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 마시기 편한 따뜻함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의 종류가 핵심입니다. 정제염 흰 소금은 피해주세요. 넷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소금은 금물입니다.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나트륨 과잉으로 탈수감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 모든 팁을 실천하면 물은 단순한 수분 공급이 아니라 노폐물을 밀어내고 림프를 흐르게 하는 해독 도구가 됩니다. 김현숙 씨는 말합니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닌 듯한 한 잔이었지만 제 몸은 그걸 딱 알아봤어요.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되니까요. 지금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더 붓고 더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냥 물이 아니라 따소물. 그 속에 한 꼬집의 생명을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기다려온 해독의 시작입니다.